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좀 그 특정 좀 테마가 좀 있고, 그런 이제 섹터 중에서 좀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이제 그 특정 섹터가 있어요. 섹터가 있고 그 이제 종목들은 그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지만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특히 그 요즘 시장과 같은 이제 그 시장에서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섹터의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뭐 상한가를 가는 이제 종목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정말 이제 좀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나게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초전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열 종목이 뭐 상한가 부분까지 좀 가고 뭐 맥신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양자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죠. 전에는 이제 이런 그 특정 좀 테마는 있었고 그 테마 중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한 두세 종목, 많아야 뭐 네 종목 이랬었는데 대부분 이제 좀 그 같은 섹터들의 종목들은 뭐 상한가를 좀 가는 것처럼 급등을 하다가 좀 윗꼬리를 좀 이제 길게 달면서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곤 했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최근 이제 좀 시장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뭐 트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테마주나 뭐 세력주라고 할게요. 세력주 이런 그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좀 기본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다들 이제 뭐 그 알고 계실 내용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그 테마에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지에 대한 좀 판단을 좀 하셔야겠죠. 모두 이제 뭐 그 알고 계신 내용인데 뭐 대장주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대장주, 뭐 1등주, 1등주. 이렇게 좀 그 대장주를 좀 하셔야 된다는 내용인데 전에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장주를 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한다고 저 설명을 드렸었고 대장주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뭐 대장주를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고 누구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고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이제 그 대장주를 하고 싶죠. 대장주를 하고 싶죠. 그러나 이제 뭐 그 대장주가 괜히 대장주인가요? 못 잡으니까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왜냐하면 이미 이제 내가 알아차렸을 때 그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할 때 내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급등을 한 후에 알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주가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겁나죠. 무섭죠.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여러 종목들이 다 상한가 가고 나서는 아, 그 종목을 했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그 종목이 대장주였는데 생각을 하시겠지만 처음에 아무 예고 없이 재료도 없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이 뭐지? 이 종목 왜 올라가지? 그러면서 인터넷을 찾아보죠. 왜 올라가는지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매수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매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하나 있겠죠.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고 있다던가, 원래 내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으로 어떤 섹터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종목을, 그런 부분을 아신다고 하시면, 자신감 있게 좀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자신감 있게 들어가기가 힘들죠. 왜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왜 올라가는지 나오지도 않고, 대부분의 뉴스 같은 경우는 뭐 VI에 걸리거나 뭐 15% 20% 상승했을 때 뉴스가 좀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전업으로 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섹터를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장주를 뭐 상승 초입에서 내가 미리 좀 뭐 선취매를 해서 미리 좀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뭐 계속 이 모니터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슈팅에 나온 이후에 그 종목이 왜 상승하는지 알게 되니까. 그쵸.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장주를 그 섹터에 이제 대장주를 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좀 팁을 드리자면 뭐 팁은 아니죠. 다 대부분 이제 좀 알고 계실 텐데 상한가를 누가 좀 빨리 갔나? 누가 더 빨리 가서 상한가 가서 문을 닫았지? 라고 좀 보시면 이 종목이 대장주인가?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섹터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그리고 이제 뭐 그 양자 이런 관련주 중에서 예, 어떤 종목이 뭐 투자 주의가 붙고 경고가 붙고 단일가 매매를 3일 동안 하고 이렇게 먼저 했는지 보시면 대장주가 누군지 알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이미 좀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 이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오늘 이제 양자 관련주들이 엄청난 그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관련주들 중에서 좀 대장주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 분봉상으로 좀 가서 상한가를 좀 이제 몇 분에 좀 갔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여기 상한가를 9시 52분에 갔죠. 우리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엑스게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시 52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좀 까먹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잠시만요. 9시 그 52분 9시 52분 53분에 이렇게 좀 닫았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텔레필드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텔레필드 같은 경우는 59분에 상한가를 갔네요. 앞에 종목들은 52분 53분이었고 텔레필드 같은 경우는 59분에 갔죠. 그리고 이제 KCS를 좀 봐보도록 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시 9분 9시 9분에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다음 종목을 좀 봐보도록 할까요? 뭐 큐리언트 큐리언트 같은 경우도 큐리언트는 상한가를 더 빨리 갔죠. 그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9시 12분에 좀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큐리언트를 좀 얘기를 할 때 그 좀 그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하시면 지금 저한테 좀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좀 욕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제 예를 들어서 큐리언트도 양자 관련주였어. 큐리언트도 이제 뭐 양자 관련주로 지금 관심 종목에 넣으려고 하신 분들은 좀 공부가 안 되어 계신 거예요. 큐리언트는 양자 관련주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우리 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끼워 넣은 거예요. 양자 큐리언트 같은 경우 양자 관련주가 아니고 뭐 그 임상 관련돼 가지고 뭐 학술에 의해서 연달아 좀 발표한다는 부분, 항암 그 신약 이종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다는 부분에 좀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 여기서 그러면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은 무슨 큐리언트가 무슨 양자 관련주야 그건 딴 걸로 간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종목 공부가 되어 계신 거죠. 얘 도대체 뭐야 큐리언트가 왜 양자 관련주라고 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상한가 간 종목에 대해서 공부가 좀 되어 계신 거겠죠.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이 종목이 왜 상한가를 갔는지 좀 모르고 계신 부분은 좀 종목 공부가 좀 안 되어 계신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앞부분에서 좀 설명드렸던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눈치채신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상한가를 52분에 갔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갔다고 칠게요. 52분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52분에 갔고, 우리로 같은 경우는 슈팅이 몇 분에 나왔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9시 35분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1분 봉상이에요, 현재. 예,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9시 35분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X게이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슈팅 자리가 어딘지. X게이트 같은 경우는 36분이죠. 예, 우리로는 몇 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로는 35분에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X게이트는 36분에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X게이트 상한가드 52분, 뭐 53분에 비슷하게 갔지만 슈팅은 우리로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다른 거 가볼까요? 텔레필드. 텔레필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 나온 자리는 이 자리죠. 9시 50분에 나왔어요. 우리로 X게이트 같은 경우만 좀 보셔도, 우리로 같은 경우는 35분, 그리고 X게이트 같은 경우는 36분에 첫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듯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솔직히 그 전업을 좀 하시는 분들도 이 섹터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검색기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슈팅이 좀 나오고 나서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로가 35분에 슈팅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로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좀 친다고 하면, 우리로는 그 최근에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은 그 양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러면 양자 관련주 섹터 어떤 게 있나 한번 봐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부가 안 되어 계세요. 우리로 같은 경우나 뭐 양자나 어떤 그 섹터에 대한 종목을 딱 하나를 들으셨을 때 적어도 3종목, 4종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로가 딱 떴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슈팅이 나오면서 갔어요. 그럼 1분이라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X게이트에 대해서 알고 뭐 텔레필드, 뭐 KCS, 뭐 PPI, 아이윈 플러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종목을 바로 가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대장주가 갔으니까 2등주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종목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1분이 얼마나 짧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가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VI에 걸렸어요. 여기서 뭐 36분까지 이렇게 좀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슈팅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이 8%가 나왔으니까 우리로가 갑자기 왜 가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이버로 가시죠. 핸드폰 키시거나 인터넷으로 가셔가지고, 그럼 이제 타자를 치시는 거죠. 검색을 해요. 우리로 가서 엔터 치고, 그럼 나오죠. 근데 우리로 왜 가는지 안 나오네?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다른데 뭐 구글로 가볼까? 검색해볼까? 그러는 시간에 1분이 이미 지나가죠. 그럼 X게이트 못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X게이트를 놓쳤어요. 검색을 했는데 뭐 양자 관련돼 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VI 갔죠. 그럼 여기서 3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텔레필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양자 관련주로. 그럼 텔레필드를 한번 가볼까요? 텔레필드 같은 경우는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 나왔던 게 9시 50분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은 9시 35분부터 35분, 여기서부터 35분부터, 아이고 어디 갔니? 여기서 슈팅이 나왔고, 그럼 50분 전에 내가 여기서 35분부터 49분까지 자그마치 그 35분 어딨니? 이만큼 이만큼의 시간이 있으셨던 거예요. 1분, 2분, 3분, 4분, 5분, 벌써 10분 이상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양자 관련주 우리로 몰랐다고 해도 돼요. 그러면 X게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로랑 뭐 X게이트 같은 경우는 양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어요. 초전도체 때부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서도 부각이 좀 됐었죠. 뭐 초전도체 관련돼 가지고 X게이트
예,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어요. 그랬으면 엑스게이트가 이제 양자 관련주, 우리로나 뭐 엑스게이트 정도만 좀 알았다고 하면은 텔레필드로 충분히 수익 내시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왔죠. 요런 자리들. 내가 빨리 대응만 했다고 하면 뭐 매도할 자리도 나오지 않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해 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 다른 거 한번 또 봐보도록 할까요? 뭐 KCS는 몇 분에 좀 슈팅이 나왔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뭐 그거마다 좀 다르지만 KCS 같은 경우도 갑자기 슈팅이 나왔던 부분들, 요런 부분, 여기도 좀 그 슈팅이 바로 나오지 않았죠. 9시 49분 50분에 좀 나왔으니까 요런 부분들, 여기까지 시간이 있었죠. 9시 35분에 갔으니까 우리로 같은 경우는, 그럼 뭐 KCS도 예, 뭐 양자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죠. 요 부분에서. 예, 그리고 요런 부분들 뭐 PPI, 그리고 아이윈 플러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양자 관련주로 크게 부각이 됐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모르실 수 있다고 좀 쳐도, 예, 적어도 요런 부분은 좀 아셔야죠. 뭐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옵티시스, 뭐 우리넷, 그리고 뭐 QSI, 요런 부분들, 예, 여기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뭐 시지트, 론익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각이 최근에 좀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 크게 부각이 안 됐어도 이런 종목들을 알고 계시면 내가 그 이 종목은 뭐지 이렇게 그 네이버로 가시지 않아도 우리로 양자인가 양자 관련주로 가봐야겠다. 그럼 이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이제 그 사랑 이제 그 회원 영상에서도 그 종목 공부에 대해서 많이 좀 그 뭐랄까 좀 설명을 좀 그 드려요. 종목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뭐랄까 좀 시장에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예, 어떤 종목이 튀게 되면 누구나 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예, 대장주를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대장주가 괜히 대장주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 놓치게 되니까 대장주죠. 이미 슈팅이 나오고 상한가를 바로 가는데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타임을 주지 않고 가는데 어떻게 대장주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다른 섹터로 선취매를 좀 해놨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섹터가 부각이 되면서 슈팅을 주면서 급등을 하면서 그 종목이 대장주가 될 수는 있어요. 예, 대장주를 정말 뭐 누구나 다 대장주 하고 싶어 하는데 예, 대장주를 잡기가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직장을 다니시면서 뭐 2등주, 예, 적어도 3등주, 4등주 예, 같은 경우를 좀 하시려고 하시면 종목 공부가 좀 되어 계셔야겠죠. 우리로 하고 하면 뭐 우리넷 뭐 이거라도 좀 떠오르시다던가, 예, 양자 그럼 양자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짧게 그런 판단만 되신다고 하셔도 최근 시장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섹터가 정말 그 좀 테마 쪽으로, 예, 한 테마로 이제 엄청난 돈이 좀 쏠려요 계속. 뭐 초전도체에서 빠졌다가 맥신으로 갔다가 양자로 갔다가 다시 초전도체로 갔다가 또 빠졌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한 그 섹터만 좀 패셔도 되기 때문에 그 종목 공부가 더 중요한 시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 되실 때 핸드폰으로 유튜브 뭐 재밌는 거 보실 때도 좀 스트레스 푸시면서 보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예, 정말 주식으로 그 뭐 제2의 월급을 좀 벌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 공부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도, 예, 신규 상장한 종목은 좀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뭐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좀 그 주식 시장을 좀 돌아보시면요. 예, 종목은 계속 겹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이 종목은 어떤 섹터구나라는 그 생각이 내가 뭐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예, 2등주를 3등주를 매매하면, 예, 엄청난 뭐 그 수익은 못 내더라도, 예, 조금 더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 부분 종목 공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좀 하나라는 거. 예, 누구나 다 대장주 하고 싶지만 예, 괜히 대장주가 아니죠. 이 부분 함께 좀 노력하셔서 공부하셔서
좀 매매에 적용하셔서 수익 내시 큰 수익, 뭐 큰 수익 아니더라도 작은 수익이라도 좀 내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긴 영상 지금까지 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